지난 5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21기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지난 28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28일 테라스 스시 뷔페에서 2025 달서구 체육회 정기대 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와 화재 예방 강화 및 소방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달서구 지부는 지난 27일 AW 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동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e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정순옥 의원과 박종길 의원, 그리고 달성군 의회 서도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봄의 청성 공연이 3월 13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선보입니다. 전통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하당 권정순 초대전이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3월 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5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21기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이태훈 총장을 비롯해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대구시의원 및 구의원, 학과 교수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160명의 신입생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아코디언, 우리춤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입생 선서, 총장 인사와 내빈 축사,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달서구 노인복지대학은 2006년 1기 졸업생 86명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2,7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인문학과를 포함한 4개 학과에 총 160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전공 및 교양 강좌, 현장학습, 지역문화 탐방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제공합니다. 탐구하는 마음, 봉사하는 생활, 보람 있는 삶을 실천하는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배움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지난 28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임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 및 군의원,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남명숙 회장의 이임사로 시작됐으며 정경자 신임 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부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식이 진행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여성협의회장, 옥포읍 교황삼리 이장 등 여러 단체장을 역임한 정경자 신임 회장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정경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임 기간 중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서 관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남명숙 회장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경자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여성의 따뜻한 리더십으로 여성단체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양성평등한 여성 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28일 테라스 스시 뷔페에서 2025 달서구 체육회 정기대 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이태훈 구청장과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 대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정관 개정안건 24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기타 현황 사항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주요 대회 및 행사 등 주요 추진 업무를 공유했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올해 29개 종목 협회장 선거 결과 9명의 여성 회장이 당선됐다. 이를 통해 체육계에서 여성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임 회장과 신임 회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종목 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달서구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와 화재 예방 강화 및 소방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달성군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달성군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소방안전교육 적극 지원, 소방가족 대상 달성군 주요 관광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화재 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약속됐으며 일상 속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전문 강사 혹은 관할서의 소방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소방안전 교육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000여 명과 대구시 의용소방대원 2,600여 명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등 소방가족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협약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소방가족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식업중앙회 달서구 지부는 지난 27일 AW 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강영대 달서구 지부장과 김영일 금복주 전무, 대한제문 관계자 외식업중앙회 대의원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과 서민호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 및 구의원 등 각급 기관 단체장들도 함께해 정기총회를 축하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한국의식업중앙회, 달서구 지부 발전에 기여한 모범회원들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특히 성봉찬, 조용조 씨, 황국주 달서구의회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김인철 씨외 22명이 국회의원상을 비롯한 다양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부 회원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주영 학생 외 9명이 금복장학재단으로부터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김진주 학생 외 9명도 달서구 지부 장학금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영대 달서구 지부 회장은 3,800여 명의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며 이번 정기총회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한국의식업중앙회 달서구 지부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영자 결의문을 채택하고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부 행사에서는 2025년도 중요사업 계획안과 지부장 및 임원 선출의 권등이 상정되어 승인됐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지난 26일 제317회 임시회제 5차 본회의에서 신동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e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달성군 e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e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법 제8조에 따른 e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e스포츠 선수, 동호인, 동호회 육성 및 지원, 학교 및 해당 기관과 연계한 e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그 밖의 e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다사합인 지역구 신동윤 의원입니다. e스포츠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2024년 9월 경주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경기에는 대회 기간 동안 3만여 명의 국내외 e스포츠 팬들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e스포츠는 지역 홍보 및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달성군이 e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성군에는 26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4일부터 13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 3동 도원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1999년 건립되어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온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1993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살려 청소년의 성장 여건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개관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만들어진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25년간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육, 교육 활동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시설 노후화로 최근 3년간 6억 4천만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안전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청소년 욕구를 반영하여 시대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디지털 환경과 창의적 체험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혁신 방안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설로는 VR, 메이커스페이스, 온라인 화상회의, 웹툰 체험관, 3D 프린트실, 코딩실, 유튜브 제작이 가능한 방송실, 직업체험실, 교육실 등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늦게 지어진 청소년 수련관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스마트 수련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비전으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시설 면에서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2028년부터 시작될 제8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대비한 논의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스마트 미래 학교를 표방하고 도서관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변화했듯이 청소년 수련관도 제8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발표될 2028년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1999년 청소년 수련관 개관 때 15세였던 청소년이
2025년 현재 41세 성인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화 디지털 시대로 대변되는 시대적 트렌드와 청소년 욕구를 충족하는 데 역점을 두어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수련관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청소년 욕구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입니다. 둘째, 디지털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디지털 체험 공간, 창작 활동 스튜디오, e스포츠 및 VR 등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기존 공간도 모듈형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을 통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책무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수련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912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984년 건립되어 지금까지 41년째 이용함으로써 노후가 극심해지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2912 청사의 재건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2912 청사 건립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두 가지 대안, 즉 부지 이전 후 신축 방안과 현재 부지 신축 방안 중 어떤 대안이 현재 상황에서 더 바람직한지를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2912 청사 신축 관련 중기지방 재정계획 편성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2013년부터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2013년 22억이었던 사업비가 2025년에는 무려 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현황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못하면 예산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향상, 접근성 용이,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존의 동청사를 현부지 혹은 부지를 이전하여 신축 개소하였습니다. 2912 청사와 같은 해 건립되었거나 그 위에 건립된 청사 가운데 무려 11곳이 신축 개소 및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2곳은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2912 청사는 1988년 개청된 달서구 본청 건물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기간이 오래된 만큼 공간도 협소하고 많이 노후화되어 행정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어 있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912 지역 주민들과 의회에서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2912 청사 신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의원이 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구청장님의 2912 연두 방문에 참석하였고 그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지역 주민들이 동청사의 신축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10수년째 한결같던 집행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동청사의 노화로 2912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있음을 공감하지만 현부지는 모양이 다각형이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신청사를 건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종합의료용지 개발과 연계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 및 부지 확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부지 이전 후 신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가 고려하는 대안이 실현 가능하다면, 그래서 집행부의 논리대로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집행부의 답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의 종합의료시설 용지의 일부를 현 201동 청사부지와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종합의료시설 용지의 용도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이 건립되면서 종합의료시설 용지의 지주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2018년 12월에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현 부지가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고려해야 할 정도로 협소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251동 청사는 구부지 962제곱미터, 시부지 266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총 1228제곱미터입니다. 우리 구의 23개 동청사의 부지 면적을 비교해보면 201동은 세 번째로 큰 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신축하더라도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집행부의 현재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십수년째의 한결같은 답변은 201동 청사의 신축을 지연시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실성이 낮은 계획을 버리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바람대로 현 위치에 하루빨리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지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세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 마케팅 강화, 재정 지원 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논의는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전국형 상품권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2009년 도입되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에서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역시 2021년 3조 1,500억원에서 2025년 5조 5천억으로 해마다 정액되고 있으며 예산 정액뿐만 아니라 사용처 또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가맹 점포 수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4년 9월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40종이 제한업종이 28종으로 완화되면서 방앗간, 한복, 인쇄소 등에서도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스포츠, 악기, 교습, 한의원, 치과, 노래연습장, 법무사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업종들이 관내 가맹 점포로 등록되는 속도는 아주 더딥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업종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상품권 가맹점 지정구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법적으로 밀집 점포수가 정해져 있으나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여건과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남구에서는 상점과 주택이 혼재된 특수성을 반영하여 점포수를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상품권 가맹점 지정구역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을 통해 밀접 점포수를 완화한 바 있으므로 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따른 변화에 발맞춰야 할 것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및 설 명절 기간 정부는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 상향하고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관내 전통시장 3곳과 골목형 상점가 3곳에서 취급하는 종이 상품권은 380곳이지만 모바일형 상품권 취급 점포는 169곳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방문하는 연령대가 높은 만큼 종이형을 선호하고 있지만 디지털 및 모바일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신형시장은 2020년 시장 내 모든 점포에서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미래형 전통시장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찾아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버팀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힘을 잃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봄의 청성 공연이 3월 13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선보입니다. 첫 곡은 가장 오래된 궁중음악인 수제천으로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유래하여 고려 이후 궁중음악으로 자리잡은 이 곡은 한국 전통음악의 정수로 평가됩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유초 신지곡으로 전통음악의 흐름을 익히기에 좋은 곡입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단소 독주 청성곡, 가곡 우조 이수되어 한국춤 선녀무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천년만세는 현악합주로 온화함과 활력을 넘나드는 미를 선사하며 궁중무용무고무는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격조 높은 전통 예술을 만날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통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하당 권정순 초대전이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달서아트센터가 공동 기획한 것으로 미디어 아트와 결합된
민화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특히 움직이는 민화와 대형 실물 작품이 어우러져 색다른 미학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술인과 교육기관, 산업체, 문화예술기관이 협력하여 민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한국민화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권정순 작가는 전통 민화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와 전통 민화가 어우러진 이번 전시에서 색다른 미학적 감동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희망 멘토링 봉사단 신규 멘토 교육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신규 멘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 멘토링 봉사단 멘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은 2007년 38개 팀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약 3,300개 팀이 결연을 맺으며 대학생과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 간 일일 멘토링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그룹 멘토링을 확대하고 남부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신규 멘토들이 멘토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선배 멘토들이 직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의 심벌지 공연을 시작으로 이혜용 강사의 멘토링 특강 등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제17회 달서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해 제17회 달서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이상 달서구민 및 달서구 소재 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3km 3,000쪽, 5km 5,000쪽, 7km 7,000쪽, 하프 21,097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책 한 쪽은 마라톤 1m로 환산됩니다. 대회 적용 도서는 대구시 공공도서관 및 달서구 내 대학학교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대회 기간 중 구입한 책, 개인 소장 도서 등입니다. 참가자는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 독서 마라톤 페이지에 읽은 책의 족수와 독서 감상문을 기록해야 합니다.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 또는 완주메달이 수여되며 감상문 심사를 통해 종목별 우수자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을 재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지난 4일 재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풍읍에 위치한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2,897제곱미터 규모로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기존 다목적 체육관은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 샤워장 탈의실 설치와 냉난방시설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달성군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공통적으로 언급된 불편사항, 요청사항 등이 반영됐습니다. 복귀 포함 총 사업비 25억여 원을 들여 구조를 보강하고 샤워장 탈의실 설치와 더불어 냉난방기, LED 조명, 바닥재 등을 교체해 시설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용률이 높은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증설해 내달부터 게이트볼장 사면과 배드민턴장 구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스마트 주차 시대 개막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내 주변 주차장, 무료 개방 주차장, 주차장 급지 등 1653곳이 부근 공영 주차장 정보를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시청광장 등 공영 주차장 74개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실제 주차 가능 대수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향후 이번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한 공영 주차장과 희망하는 민영 주차장까지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시, 구군 등 기관별로 별도 관리하던 공영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 주차 정보를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구축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 시내 전체 공영 주차장의 위치, 주차 면소, 운영 시간, 요금 등 기본 정보 제공,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제공, 주차 정기권, QR 사전 정산 등 무정차 정산 서비스입니다. 또한 목적지 중심 주차장 검색과 내비게이션 연계 서비스도 구현했습니다. 본 서비스는 반응형 웹 기반으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도서관 MBTI로 찾는 우리 가족 독서 취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도서관은 3월부터 5월까지 가족 참여 미션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6에서 7세 아동과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협력과 팀워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들은 3개월 동안 매월 주어진 독서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완료 후에는 쿠폰북에 스티커를 붙여 선착순 20명에게 시상품을 증정합니다. 미션은 3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이야기, 4월은 엄마 아빠의 따뜻한 이야기, 5월 동생의 상상력, 나만의 독서 세계로 구성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MBTI 성격 유형을 활용해 가족의 독서 취향을 파악하고 각자의 성격에 맞는 책을 추천받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는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책가도 실감 영상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은 기존의 문화체험실을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 영상실로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개편은 교육박물관 소장 자료 책가도를 활용한 전시 체험 공간의 연출로 관람객들에게 학습적 몰입도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책꽂이를 통째로 옮겨 그린 듯한 책가도는 책을 비롯하여 당시의 여러 일상용품들을 함께 그린 그림으로 관람객들은 대형 스크린에 투사된 가상의 책가도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체험형 인터랙션 기술로 나만의 책가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책가도의 의미, 책가도 만들기 체험, 과거와 현재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상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영 중인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 하다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 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잘 만나보세 사업 안내단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결혼 문화 정착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하며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단은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또한 민간이 자발적으로 중매 활동과 결혼 장려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용 홍보 자료를 배포해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간부 공무원 봉사단 42명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1일 한실공원에서 편백나무 400그루를 식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지역 주민 100여 명도 함께하며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018년부터 매년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약 4,500그루를 심어 푸른 도시 조성에 기여해왔습니다. 한편 간부 공무원 봉사단은 2006년 결성 이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무료 급식, 연탄 배달,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압산공원과 와룡산 등에 5,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해 달서구를 명품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연속 전국 군단위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달성군은 우수한 정주 여건과 적극적인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강점입니다. 도시철도 1, 2호선 등 편리한 교통망과 합리적인 주거비, 대구 국가산단 등 8개 산업단지로 풍부한 일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착공 예정인 대구 산업선 개통 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임신점검사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액 지원,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도 강화해 장학금 확대, 해외 영어 캠프 운영,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 달성군 청년 친화도시 달성의 연구회는 2월 26일 달성군 의회 제1회의실에서 달성군 청년자원 현황 분석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최재규 대표 의원과 박주용, 신다로, 이현수 의원 등과 연구진들이 참석하여 5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달성군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중앙정부 및 달성군 청년정책 비교 분석, 청년 공간 등 물리적 자원 조사, 청년 및 정책 관계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타 지역 우수 사례 조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최재규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달성군 청년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연구 결과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